안녕하세요, 천국말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사소통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해보면 의사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10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길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제 집에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봤어 라는 주제를 내가 어제 몇 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걸어갔는데 제철역에 들어서서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쓰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하지만 주절주절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쓰는 우산 거기 있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떠오르실 수가 없어요. 보통 같은 직장에서도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거 거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그것, 저기 이런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이미지인 거지 상대방도 그렇게 같은 이미지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명사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어, 목적어, 조사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메일 제목에 B 파트너사 기획서 이렇게 와 있어요. 메일의 제목은 간결하게 쓰는 게 맞지만 B 파트너사가 나에게 기획서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B 파트너사에게 보내는 기획서인지 제가 주체가 아닌 이상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어, 목적어, 조어, 주목조를 정확히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좀 혼동될 수 있는 용어가 미팅과 회의예요. 회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미팅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조금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미팅이라고 해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관성 되지 않게 오늘 미팅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회의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끝내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대한 쉬운 표현을 써야 돼요. 보통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일해온 환경에 따라서 많은 단어들이 쓰이고 그 단어들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정말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문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게 꼭 좋은 게 아닌데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욕구가 사람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거 말고 최대한 쉬운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논점을 흐리면 안 돼요.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막 다른 이야기로 세요. 이 브랜드 옷 이쁘지 않아? 근데 이 브랜드는 신발이 좀 되게 특이해. 근데 또 신발 브랜드 하면은 또 이 브랜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점을 흐려버리는 것 자체가 약간 의사소통이 삐그덕거리는 첫 번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풀어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름 짓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꼭 많아요. 이런 유튜브 제목 짓는 것도 천군만마라는 이름을 지은 거지만, 약간 이런 한 단어를 씀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알게 하는 것과 느끼게 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제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직장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방식이 당연히 달라요. 나라는 사람의 의사소통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야기들을 사촌동생들에게 한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통할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대상과 그 장소, 듣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조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상대적인 의미의 표현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밥 먹었니? 오늘 오전이라는 것은 사실 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오전의 개념이 달라요. 또 하나 실수하는 거는 방금. 그 방금의 기준은 5분 전일지 30분 전일지 1시간 전에 했더라도 방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잠시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약간 이런 상대적인 의미의 의사 표현은 지향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다양한 영상이나 책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뭔가 주변에서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오늘 당장 내가 가족들과 소통할 때, 친구들과 소통할 때,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소통할 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